2026년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 중 14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의 농지는 지목상의 전, 답, 과수원만이 아니라 대지 잡종지 등도 등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의 농지 기준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서 휴경이나 폐경 면적이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농지와 경계가 없는 농지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할 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할 때는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신청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경 중인 상태와 육안으로 농작물 재배 형상을 확인할 수 없는 시기는 등록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최근의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련 업무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관심이 있는 분들과 공유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이 본인의 농업경영 내용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농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등록제도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14가지 혜택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첫 번째 혜택은 소득지원 혜택으로 공익직 불금과 각종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 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 불금과 면적직 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 불금은 0.5헥타르 이하의 농가에 대해 매년 13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작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등으로 면적직 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각 농가에 지급되는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여성농업인 수당이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60에서 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바우처 또는 상생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격농민이나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시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농 자녀에 대해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최근 연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농 기반 시설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영농자재 구매 혜택과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농기계 사용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산물 생산에 직접 필요한 전기 사용 시에는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센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용 부담금 없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보장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도 보험료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꼭 필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등록 기준과 등록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의 등록 기준과 등록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경작면적 규모와 작물 재배 종류에 따라 일반 재배업,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업, 시설 작물 재배업의 세 가지 유형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재배업 등록입니다. 일반 재배업은 벼, 보리 등 식량 작물과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농산물 재배를 말합니다. 등록 기준으로는 최소 농지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 재배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서류는 농지 대장, 영농사실 확인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농지의 경우 2025년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으며 대신 임대차 내용을 신고한 농지대장이 증빙서류로 대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업 등록입니다.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약 300평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고부가 가치 작물이란 채소, 과실, 화훼작물 등을 말하며 이러한 작물 등을 재배할 때는 실제 작물 재배 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상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서류는 농지대장, 영농사실 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 또는 영농계획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고시 제정 시행 시 등록 요건이 강화되어 일반재 배업 등록을 제외하고는 경영체 등록 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 등록 시에는 농산물 판매 실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우선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1년 후에 판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 농사 재배업 등록입니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설 농사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상의 작물 재배 면적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서류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업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지대장, 영농사실 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 또는 영농계획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콩나물 재배업 등록입니다. 등록 기준으로는 건축물에 재배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영농사실 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 영수증 또는 영농계획서, 일반 건축물 대장, 시설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봉업을 하는 경우 등록입니다. 등록 기준으로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임야에서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면적을 충족하고 토종벌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고시 제정 시행인
2024년 10월 이전에는 임야에서 양봉할 때는 등록이 안 되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임야에서 양봉업을 할 때도 등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 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증, 영농사실 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 영수증 또는 영농계획서, 농지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이동 사육 시에는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축산 및 곤충 사육 등 특수 분야 농업의 경우 등록입니다. 일반 가축 사육의 경우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 사육 기준, 부속시설 설치, 사육시설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축산어업법의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곤충을 사육업으로 할 때는 해당 곤충의 종류별로 정해진 사육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 서류는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및 곤충사육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영농사실 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영수증 또는 영농계획서와 시설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직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지 기반의 농업만이 등록할 수 있었으나 비농지에서도 수직 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수직 농장은 건축물 등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생육 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 시설로서 바닥 재배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필요 증빙 서류는 먼저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의 농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전, 답, 과수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형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상에는 지목이 대지나 찹종지, 유지 등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작물 재배 형상을 갖추고 농지 대장에 농작물 재배지로 등록된 토지라면 농지로 보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임야의 경우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사실상 농지인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농지 대장에 농작물 재배지로 등록된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을 완료한 후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지 면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적용되는 등록 기준 농지 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 면적을 등록 기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작물 실제 재배 면적이란 공부상 면적에서 휴경 면적과 폐경 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을 말합니다. 휴경 면적이란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경작하지 않고 있는 면적을 말하며 폐경 면적이란 체류형 쉼터 면적, 주차장 사용 면적, 경작지 내의 도로 면적, 과도한 농로 면적, 유지, 창고용 하우스 면적 등 실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면적은 일반 재배업 최소 기준 면적 1000제곱미터 약 300평을 넘는다 하더라도 휴경 면적이나 폐경 면적 등을 제외한 실제 농작물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면적 미달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농지와 경계가 없는 농지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경계는 독립적인 영농활동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계가 없는 농지는 사전에 경계를 설치하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의 농지 경계란 지적 도상에 나타나는 경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둑이나 농로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계가 없는 농지는 독립적인 영농 활동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동 소유 농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경계가 없는 농지의 경계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경계 설치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으나 사전에 등록기관에 문의 후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논의 경우 경계 설치 방법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논의 경우 경계 설치는 독립적인 물 관리가 가능한 견고한 논두렁을 만들되 급수 및 배수가 독립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 논에 경계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논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상호간 임대차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밭의 경우 경계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밭의 경우 경계 설치는 논이나 과수원의 경우보다 다소 수월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토지 경계에 깊고 넓은 고랑이나 둑을 쌓아 경계를 표시하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농로 또는 고라니망 등의 고정된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라니망으로 경계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경우 경계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수원에 경계를 설치한다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넓은 식재 간격을 유지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경계를 따라 키가 크거나 잎이 무성한 다른 작물을 심어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간혹 말뚝이나 줄을 띄워 경계를 표시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동 소유 농지의 경우 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소유 농지의 경우 대부분 경계가 없으므로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살펴본 대로 각 소유자 면적별로 경계를 설치한 후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소유자별로의 면적은 공적인 기관을 통한 측량이 아닌 임의로 측정하여 먼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별 경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중 한 명만은 경계를 설치함이 없이 본인 소유 면적만큼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한 명이 나머지 소유자로부터 임차를 받아 전체 면적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 다른 소유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농지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할 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할 때는 그 농지가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란 첫 번째로 농지법 개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매입과 증여 등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농지대장에 신고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 개정 특례에 따라 법적 제한 없이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농지를 임대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농지대장에 신고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 시행일 이후인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매입 또는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경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개인 간의 임대차는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임대하여야 하나 개인 간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정답입니다. 개인 간 임대차가 법적으로 제한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농지를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지 3년 이내의 농지는 자경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야 임대 위탁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을 하는 경우의 장점은 자경 의무를 한 것으로 보아 농지 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8년 이상 위탁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으로부터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내용을 농지대장에 신고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신청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신청 시 등록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영농 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등록 신청 시점입니다. 즉, 등록 신청 가능 시점은 농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생육 중인 상태로 현지 조사 시 작물의 재배 상태를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때입니다. 따라서 작물을 심기 전이나 수확이 완료된 후나 휴경 중인 상태와 육안으로 농작물 재배 형상을 확인할 수 없는 시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가축과 곤충 사육의 경우에는 가축의 입식과 사료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등록 신청 시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신청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과 우편 및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음 등록 시에는 방문하여 안내받아가며 등록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생각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 가족을 통해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완료 및 확인서 발급 사항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를 통해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상황 등이 검증되며, 이후 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등록 처리 결과가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증은 없습니다. 이후부터 해야 할 사항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각 기관과 단체에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첨부하여 혜택 신청을 하셔야만 지금까지의 노력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다소 까다로운 기준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는 곧 여러분의 영농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등록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영체 등록 증빙서류 준비 및 작성 방법, 농지임대차 제도, 농지연금 제도 및 경영체 등록 갱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정지식 채널이었습니다.